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소류 신선도 연장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수일입니다. 목차에 보면 강의 5에 채소류 신선도 연장 기법, 그리고 강의 6에 과일류 신선도 연장 기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목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류, 과일류 모두 농산물이기 때문에 내용을 분리해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강의를 연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사전에 숙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 기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수확 후에도 생명활동이 지속이 됩니다. 생명활동에 의해서 신선도가 저하됩니다. 원인으로는 호흡에 의한 영양성분의 소모, 증산작용에 의한 수분의 증발에 따른 중량 감소, 지속적인 대사작용에 의한 숙성 등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명활동은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장 온도가 낮으면 생명활동의 속도는 지연됩니다. 수확 후 빨리 냉각을 시키면 호흡에 의한 성분 소모와 수분 증발에 의한 중량 감소, 대사에 의한 숙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품목별 생리 특성이 달라서 저온으로 저장할 경우 저온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온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온도를 낮게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열대 농산물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저온 장애를 입을 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단감, 가지, 바나나, 오이 등은 냉장 보관할 경우 저온 장애가 발생됩니다. 각각의 저온 장애 현상은 단감은 조직이 연화되고 가지는 부패가 일어나고 바나나는 검은 반점이 발생되고 오이는 갈변 현상이 발생됩니다. 저온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농산물은 얼지 않는 0에서 2도씨에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농산물 유통에서 저온 유통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온 저장을 한 농산물도 유통 중에 상온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저온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콜드체인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콜드체인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냉장 트럭, 냉장 판매가 가능한 농산물 유통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콜드체인 시스템을 완성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통 온도가 높은 경우 과도한 증산작용으로 인해 중량 감소와 시듬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골판지 상자나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포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포장을 하면 내부에 결로가 발생이 됩니다.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되면 물방울이 첨가물에 닿게 되고 부패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여 부패를 촉진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증산작용으로 인한 중량 감소나 시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과잉의 수분을 흡수하게 하여 포장재 내를 적절한 습도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야채를 판매할 때 물에 적셔진 신문지를 덮어놓거나 야채에 직접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야채의 습도가 유지되어 시듬이 방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첨가물의 대사활동으로 인해 후숙이 촉진하는 에틸렌가스 등이 발생됩니다. 에틸렌가스가 포장재 안에 축적이 되면 첨가물의 호흡이 촉진되어 신선도가 급격히 저하됩니다. 필름 자체의 산소 투과도를 높여 포장재 안에 에틸렌가스를 내보내는 방법을 사용하면 신선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물을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밀봉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첨가물 자신의 호흡작용에 의해서 포장재 안에 산소 농도가 급격히 감소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재 안에 조건이 저산소, 고이산화탄소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호흡이 억제되어 장기간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포장 기술을 우리는 MAP라고 줄여 말하거나 Modified Atmosphere Package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필름의 가스 투과성은 개개의 첨가물이 정상으로 호흡하여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산소를 투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호흡에 의해 생성된 이산화탄소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포장재 내부에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면 이산화탄소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첨가물의 호흡량은 첨가물의 종류, 유통되는 계절, 포장되는 첨가물의 중량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를 통해 적정량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투과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포장재의 재질이나 산소 투과도를 미리 결정하여 첨가물에 맞게 적용해야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CA 저장법은 Controlled Atmosphere Storage라는 줄임말로 첨가물의 저장성을 향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인위적으로 가스 농도를 조절하여 저장 기간 동안 호흡을 억제하는 저장 기술을 말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CA 저장 챔버입니다. 챔버 내에서 호흡을 억제할 수 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주입장치와 배출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성이 높은 마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왼쪽 사진은 통기성이 우수한 플라스틱 상자에 첨가물을 포장한 후 CA 저장고 내부에 저장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장고 내에 있는 첨가물에 가스 농도를 조절하여 호흡이 억제될 수 있도록 통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첨가물을 품질 변화가 적은 상태로
저장,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시에 농산물 품목별 생리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품목에 대한 생리 특성을 정리하고 유통의 최적화를 위한 저장 기술의 적용 방법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기술의 매뉴얼화가 필요합니다. 포장재 내부 또는 저장 창고 내부의 가스 농도를 조절하게 되면 호흡과 증산 및 대사작용이 억제되고 갈변 현상과 이치 발생을 억제하여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기술로는 MA 포장과 CA 저장법이 있습니다. MA 포장을 하기 위해 적절한 포장 재질의 선택과 두께, 구멍 유무, 산소 및 이산화탄소 투과율이 조절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CA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생리 특성을 감안한 가스 농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포장재 내부의 에틸렌 가스를 제거하면 대사 억제와 숙성이 억제되어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기술은 발생되는 에틸렌 가스를 분해 제거하거나 흡착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에틸렌 가스를 흡착 제거하거나 분해 제거가 가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에틸렌 가스 생성을 억제하면 대사 억제와 숙성이 억제되어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 MCP 물질을 수확전에 시비하면 저장 기간 중에 에틸렌 생성을 막아서 신선도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원 적외선이나 미약 방사선은 생체를 활성화시켜 저장성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를 위해 세라믹이 혼입된 포장재를 사용하면 신선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온에서 저장을 하면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품목별 생리 특성에 적합한 온도로 예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냉시설의 확보, 통기성이 우수한 포장상자 개발, 예냉 농산물의 품온 유지에 효과가 있는 단열 용기가 필요합니다. 증산작용 억제를 통한 중량 감소율이 낮아지면 저장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첨가물 저장에서 감모율에 따른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증산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콜드체인 시스템 확립이 필요합니다. 수분 조절을 통한 중량 감소를 억제하고 시듬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면 저장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포장재로 선택, 수분 조절제 사용, 방담 포장재 사용, 항균 포장재 및 항균 물질 도포를 통하여 신선도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수확 후에도 생명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명현상이란 호흡작용, 증산작용, 대사작용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호흡작용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현상으로 포도당과 6개의 산소가 반응하면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분자 그리고 674칼로리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호흡작용은
첨가물의 품질을 열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호흡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품종, 공기의 조성, 온도, 물리적 손상, 에틸렌가스 존재 유무 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품종, 재배 조건, 수확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저장고나 포장재 내부의 산소 농도가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면 호흡이 억제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없을 경우 포장재 내부에 존재하던 산소는 급격히 감소되어 산소는 0%가 될 수 있습니다. 산소가 없을 경우 호흡은 완전히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무기호흡을 지속하게 됩니다. 무기호흡이 지속되면 포장재 내부에 이산화탄소는 축적되게 되고 부작용으로 이산화탄소 장애와 이치, 갈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장 온도는 높을수록 호흡률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응 속도 측면에서도 온도가 10도씨 상승할 때 2배에서 3배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 보관과 상온 보관의 품질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채소류는 호흡이 감소되어 줄어들게 되고 맛도 유지가 되기 쉬워집니다. 수확 과정, 유통 과정에서 물리적 충격을 받아 손상을 받는 경우 호흡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 억제를 통한 신선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온 유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기 조성을 통한 호흡 억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MA 포장과 CA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산소 농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서 호흡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CA 저장은 저장 창고 내에서 인위적으로 호흡을 억제할 수 있는 가스 농도로 조절하여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고, MA 포장은 비닐 포장재 내에서 첨가물이 호흡 작용에 의해 조성된 가스 농도로 인하여 호흡이 억제되어 신선도가 연장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과일 등이 호흡 작용을 많이 할수록 영양 성분이 분해되어 맛이 없어지고 조직이 푸석푸석해지는 등 품질 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신선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비닐에 포장된 제품은 호흡에 의하여 산소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품목에 따라서 호흡이 억제되는 효과도 있지만 갈변 또는 이치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재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20% 이상이 되면 장애 현상으로 이치나 갈변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농산물의 호흡 형태는 급등형과 비급등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등형은 수확 후에도 호흡작용이 왕성해졌다가 약해지는 형태입니다. 대상 품목으로는 서양배, 바나나, 사과, 아보카도, 망고, 파파야, 토마토 등이 해당됩니다. 비급등형은
수확 전과 후에 일정한 호흡을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품목으로는 레몬, 오렌지, 감귤, 포도, 파인애플, 딸기, 감, 버치 등이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원예 작물은 수분을 80% 이상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표피를 통해 수분 증발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첨가물은 수확할 때 기준으로 중량의 5% 이상 감량이 일어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광택이 줄어들고 시듬 현상이 일어나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진은 증산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한 것입니다. 증산작용을 실험하기 위해 식물을 비닐로 씌워 저장하였습니다. 하나는 바람을 쏘이게 하였고 다른 하나는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람을 쏘인 것에서 증산작용이 더 활발히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습 또는 포장을 실시하면 되지만 증발된 수분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결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로가 심하게 발생되면 첨가물의 부패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첨가물의 종류에 따라서 증산 속도도 차이가 나는데 근체류보다는 엽체류의 증산 속도가 빠릅니다. 증산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잎, 줄기, 뿌리 중 어느 부위인가, 미숙 조직인가, 성숙 조직인가, 표면적과 중량의 비율, 호흡 속도 등이 있습니다. 증산 속도를 결정하는 환경 조건으로는 온도와 상대 습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틸렌은 식물의 노화, 과실의 성숙에 관여하는 식물 호르몬입니다. 화학식으로는 CH로 간단한 화합물입니다. 단순한 물질이지만 식물에 대하여 다양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첨가물의 신선도 유지에 있어서는 방해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에틸렌은 식물의 내부에서 생성되어 그 식물 자신과 다른 식물에 대하여 작용하게 됩니다. 과실에 대한 숙성을 유도하여 클로로필을 분해하고 색소 형성을 하고 연화, 향기 형성, 감미를 증가시킵니다. 감미가 증가되는 품목은 아보카도, 바나나, 망고, 토마토, 멜론, 파인애플, 감, 파파야, 복숭아, 배 등이 있습니다. 한편 신선도 저하 작용을 하는 경우는 오이, 양상추, 가지, 오크라 등의 미숙 과채류, 시금치, 양상추, 양배추 등의 노화를 촉진하거나 녹색을 퇴색시키는 데 영향을 줍니다. 양상추에 반점을 형성하거나 당근의 쓴맛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감자의 휴면 타파 또는 발화 억제에 영향을 줍니다. 갈변 현상은 사과의 절단면, 양상추 잎 줄기의 상처, 참마를 갈 때 관찰이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갈변 현상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폴리페놀 옥시데이스가 만나 발생됩니다. 갈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기와 접촉을 차단하거나 비타민C 처리 또는 아황산 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효소 반응입니다. 따라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갈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패 미생물이 채소 조직 내로 침투하는 경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피를 뚫고 들어가는 방법. 두 번째, 기공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 세 번째, 상처를 통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처 발생은 태풍 등 기상의 변동에 의하거나 새나 동물의 공격으로 나거나 수학 등 작업에 의한 상처, 선별, 포장, 운반 등에서 일어나는 상처 등으로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도 병원성 세균들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부패성 세균은 아루이니아 아로이데, 아로이니아 카로토보라, 아로이니아 파이토프로토스 등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증 처리, CO2 처리 등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온 유통은 부패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배추, 샐러리 등 엽채류는 저장 중 온도가 높으면 중심부에 잎 또는 화경이 자랍니다. 무, 당근, 양파, 감자 등은 싹이 나거나 뿌리가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장 중 생장 현상은 자체의 영양분을 소모하게 되어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엽채류인 배추나 샐러리 등은 겉잎을 버리게 되고 근체류에서는 바람이 들거나 시들게 됩니다. 양파, 마늘, 감자는 수확하기 전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확 후 발화에 적합한 온도 조건에 방치하게 되면 감자는 2 내지 3개월, 양파와 마늘은 4에서 5개월 만에 싹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장을 지연시키려면 저장 온도를 낮추거나 호흡을 억제할 수 있는 CA 저장을 하면 됩니다. 조직의 연화 현상은 수확된 과실의 수송이나 저장, 조직의 치밀함, 미생물의 침투에 의해 부패 등을 조절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연화가 진행되면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식물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과실의 과육은 부드러운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숙성 도중 연화가 진행되면 취급 시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과실 연화의 원인으로는 팽압의 감소, 저장 전분의 분해 및 세포벽의 붕괴를 들 수 있습니다. 과실의 연화작용은 주로 세포벽의 구성성분이 분해되면서 구조가 붕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의 숙성 과정 중 연화 현상은 첫 번째로 세포 내에서 전분이 단당류 형태로 분해되면서 구조가 변형을 초래할 때 일어나고, 두 번째로 펙틴질이 용해되고 셀룰로즈가 분해되면서 발생합니다. 과일의 맛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도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유기산의 영양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맛에는 당과 산의 적당한 비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성 과정 중에는 일반적으로 과실의 산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유기산은 과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가장 일반적인 유기산은 사과산과 구연산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바나나는 pH가 4.5 이하의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바나나에서 중요한 산 성분은 구연산, 사과산, 옥살산이며 일반적으로 숙성 과정 중에 증가합니다. 바나나의 적정 산도는 20도씨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는 동안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게 됩니다. 다른 예로 망고의 주요 유기산은 구연산과 사과산입니다. 숙성 과정 기간 중에 구연산의 함량은 크게 감소하는 데 반해 사과산의 감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페놀 화합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닌과 같은 페놀 화합물질은 불용성 화합물로 합성이 됩니다. 바나나의 숙성 과정에서 떫은 맛이 감소되는데 영향을 줍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로서 식용과일의 맛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과실이 숙성하게 되면서 떫은 맛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성은 탄닌의 함량이 감소하는 이유보다는 탄닌의 구조가 폴리머 형태로 전환되어 불용성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탄닌이 불용성으로 변하면 사람들이 탄닌의 떫은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페놀 화합물은 다수의 과실에 분포되어 있는데 미성숙감을 절단하였을 때 산화에 의해 흑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미성숙감을 사용하여 천연염색을 하는 원리입니다. 산화효소인 폴리페놀 옥시다제가 산소와 결합되어 산화가 촉진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을 거쳐 짙은 흑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풍미는 미묘하면서도 복잡한 감각으로 맛과 향기 그리고 직접 씹을 때 촉감 등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숙성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단당류가 증가함으로써 당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유기산과 페놀류가 감소하면서 떫은 맛이 감소하는 동시에 휘발성 물질이 증가함으로써 특유의 풍미를 가지게 됩니다. 숙성된 과실의 특유의 맛은 각각 다른 휘발성 성분의 농도는 매우 낮지만 복합적으로 혼합된 향기 성분들에 의해 발현이 됩니다. 이 향기 성분은 주로 알코올, 에스테르, 알데히드, 그리고 다른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숙성된 바나나의 경우 적어도 350여 개의 화학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급등형 호흡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산되는 전체 휘발성 화합물질의 70%는 아세테이트와 뷰틸레이트 에스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휘발성 혼합물 이외에 다른 에스터, 알데히드, 알코올, 케톤 등이 과일의 풍미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계적 장애는 물리적인 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장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피에 상처를 입거나 찢어지거나 눌려져서 멍이 드는 등이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되면 호흡이 급격히 증가하고 에틸렌이 발생되어 품질열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이렇게 품질열화가 진행되면 저장성이 낮아져 장기 저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확 단계에서부터 선별, 저장, 유통, 판매 과정에서 물리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확 단계에서는 농기계에 의한 농산물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운송 과정 중에서는 충격에 의한 멍이 들지 않도록 완충 포장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강도의 외부 포장을 실시하여 운송 과정 중에 발생되는 압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소류 신선도 연장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